20대 대선 특집 긴급 대토론 명불허전. 혓바닥 전쟁에 참전할 선수 4분 모셨습니다. 우선 홍코너 길게 말 안 한다 핵펀치 두툼한 혓바닥 둔도 서정욱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노련하다 70만 구독자에 빛나는 시사 유튜버 이봉규 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다음 청코너 이보다 빠를 순 없다 따발총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나한테 그 주둥이가 얻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야. 평론계 타이슨 김영민 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타이슨한테 맞은 김용민입니다. 예. 저는 평론계 홍수환이라고 불러주세요. 홍수원.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예. 사전오기. 예. 이제 사전오기. 오늘 사실 최진봉 교수님이 좀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앞에 두 분께서 예. 저로 단일화됐냐 이렇게 의문의 그 눈짓을 보이시길래 제가 알겠어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 저희는 자, 뭐. 단일화 안 합니다. 네. 명분이 없어요. 오늘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 명불허전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할 텐데 네 분이 오늘 시작부터 분위기가 하여튼 훈훈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좀 훈훈하게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본격 토론 들어가기 전에 각자 상대편 후보한테 덕담 한 마디씩 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 교수님부터 윤석열 후보에게 보내는 덕담 한 마디. 그냥 덕담이니까요. 너무 자만하시면 안 된다. 이런 덕담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평론가님. 네,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모든 의혹을 다 터셔서 의혹 없는 대선 당일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년의 권력을 위임받는 분이라면은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소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명하시면 날씬해지실 겁니다. 이봉규 평론가님. 이재명 후보 이제 화끈하고 다혈질이시니까 대통령 후보 누가 되든 간에 화끈하게 특검 화끈하게 같이 대장동 하는 거. 특검. 그러니까 뭐든지 화끈하게. 윤석열 특검. 후보가 별로 바라지 않는 것 같은데. 안다 그랬어. 수사가 특검이지. 아 그래요? 그 얘기를 왜 이렇게 토론에 따라하시지? 진행자 접니다. 저 좀 죄송합니다. 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서정 변호사님. 오늘 이제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이 덕담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새도 좌우 날개로 날잖아요. 이번 대선이 통합의 이런 이제 축제적인 대선이 되기를 온 국민이 하나 되는 이런 게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 덕담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덕담 구체적인 건 할 게 없고요. 자, 많은 청취자들께서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랜드 청취자께서 빨간 모자 아찌 오셨네요. 반가요. 아저씨 재밌더라고요. 이봉규 평론가님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유튜브로 보이고 계신 것 네, 같아요. 저는 속옷까지 다 빨간. 내복까지. 시계도 빨간색. 네, 시계도 빨간. 마스크도 빨간색. 마스크 뭐. 다음에 루돌프 가슴커님께서는 김엄마 보러 왔음. 김엄마. 김용민 평론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왜 엄마라고 그래요? 아니 성전 안 했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제 팟캐스트계에서 많은 이들을 제가 낳았습니다. 우리 저 대표적으로 최욱 씨 같은 분도 제가 낳았고, 우리 저 정영진 씨 같은 분도 제가 낳았고, 예, 많이 나온 분들이 그 두 사람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본인들이? 최욱 씨가 저한테 정해준 별명이 김엄마. 김엄마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 저기 유병헌 씨 사건 났을 때 뭐 김엄마, 신엄마 얘기 나왔었잖아요. 난 이 아빠 할게. 그냥. 이 이 아빠. 자,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두 딤섬님께서 혈압약 드실 시간입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정말 잘한다. 품평도 좋고요. 지금 저 평론가가 얘기하는 건 사실 팩트와 다르다. 이런 지적도 좋고요.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대선까지 6일 사전 투표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2시간 넘는 회동을 갖고 조건 없는 단일화에 의견을 모았다고 그러죠.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선언과 이재명 후보의 반응까지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 교체, 즉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한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함께 정권을 준비하고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 교체의 힘으로 정치 교체, 시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민생, 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예. 항상 단일화는 이제 끝났다 이런 주장을 해오셨고 예견을 해오셨는데 네. 새벽 사이에 갑작스러운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요. 예상을 예상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단일화를 보고 야 안철수는 역시 이준석이 제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이준석 대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좀 이게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보면 단일화에 대해서 몇 번을 본인이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결렬도 이미 선언을 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에 얘기해서 결렬됐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을 때 거기에 반발하고 나왔고 근데 갑자기 또 만나서 단일화를 하겠다. 명분도 없고 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특히 저는 지지자들이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단일화 안 한다고 하니까 안철수 쪽으로 가서 계속 지지를 해줬는데 갑자기 단일화를 한다고 하니까 지지자 입장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단일화가 산술적으로 그냥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그 표의 지지율이 그대로 윤석열 후보한테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분산될 거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실망한 분들은 투표를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화가 나서 반대로 투표를 하실 분도 있고 아니면 안철수를 계속 찍을 수도 있어요. 종이에는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단일화 효과가 별로 없어 보인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그 판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박빙의 승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자, 이봉규 평론가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겠지 이제. 이봉규 평론가. 근데 이제 정확한 그게 분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두 사람이 어떤 배경으로 이런 새벽에 이런 네. 결정을 했을까?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국민의 압박이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그 단일화 추진 회가 생겼었어요. 그리고 3.1절 날요 광화문을 덮었는데 엄청났습니다. 저도 갔는데요. 그 분들의 함성이 뭐냐면은 유권자 단일화였어요. 너희들이 단일화 안 하면 표로 단일화 해주겠다. 그 엄청난 함성에 안철수가 그냥 약간 쫄았는데 그다음에 어저께 TV 토론에서 막판에 마지막 발언 전에 이재명과의 격렬한 싸움을 윤석열이 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발언에서 마지막 9분에서 그랬죠. 9분에서 그리고 마지막 발언에서 마지막 토론 마지막 발언에서 윤석열의 강력한 의지 이재명을 향한 그걸 보고 표정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안철수 표정이 완전히 그 말할까 흔들린다고 그럴까? 거기서 국민의 압박에 흔들리고 윤석열의 태도에 흔들려서 이건 단일화로 안 가면은 자기는 이 나라에서 못 살겠구나. 그것이 이제 배경이다. 배경이다. 아니 그 혹시 이건 아닌가요? 그 이태규 의원이 일전에 했던 말인데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철수 후보의 사퇴를 전제로 합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서울 종로 보궐선거 공천을 안철수 후보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했는데 남모르는 미략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이거 보세요. 그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아니 이태규 의원이 말한 겁니다. 시래매. 근데 말이죠. 이거는 후보 매수 그렇게 정도 매매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이야기는 나온 건 아직 없는 상황이죠. 네네네. 그래서 뭐 이제- 김용민 평론가님, 예. 그 안철수 후보는 또 다시 철수 정치 프레임에 이제 갇히게 됐는데 이 완주 의사를 밝히다가 막판에 또 다시 철수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42.19km 마라톤인데 지금 마지막 100m가 중요하다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단일화보다도 단일화 효과가 더 관심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 당원들 상당수가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소식도 못 듣고 아침에 유세차 몰고 나온 국민의당 당원들도 있었어요. 정치에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지만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선거 일주일 남겨놓은 시점에 이 같은 단일화, 그 당원들 설득도 안 된 단일화, 그리고 또 철수 아닙니까? 철수가 더 이상 없다. 안철수 후보가 이런 말했습니다. 내가 단일화 안 하겠다고 했을 땐 100% 안 했다라고 했는데
그 100%가 무너졌습니다. 네. 네. 이런 그 자기의 어떤 정치 행보 소신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안철수의 새 정치를 굉장히 지지했던 분들에게 낭패감을 주는 이런 단일화 시너지가 있을까요? 서정혁 변호사님. 예.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민주당에서 입장을 내놨는데 이 자리 먹기, 나눠 먹기 야합이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면요. 첫째는 이제 김동연 측에서 신철이 대변인이 논평을 했습니다. 김동연 측에서 뭐랬냐면 이게 그 우리와 함께하면 좋은 단일하고 상대와 함께하면 야합이냐. 그러면 이게 김동연은 야합입니까? 좋은 단일합니까? 본인하고 하면 이게 좋은 단일하고 안철수가 이게 다른 데 가면 야합입니까? 오죽하면 이게 김동연 측에서도 야합이라는 데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이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후보도 안철수에게 러브콜을 보내가지고 이게 모든 거 줄 것처럼 했잖아요. 그럼 이게 내한테 오면 좋은 단일하고 남한테 가면 이게 야합입니까? 본인은 왜 안철수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게 야합이라고 비판할 게 아니고 본인들은 김동연하고 손잡았고 안철수는 그거 간 거예요. 선의의 대결을 하면 되지 굳이 비난할 필요 없다 봅니다. 서 변호사는 야합 아니다 이런 주장이신데. 만약에 반대가 됐으면 야합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서 변호사? 지금 입장이 바뀌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다당제로 꼬시기까지 했잖아요, 이재명 그러니까 후보가. 다당제가 그렇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아까도 꼬셨는데. 얘기했잖아요. 명분이 없다니까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어떤 명분을 갖는 거죠, 대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며칠 전입니다. 이거 뭐 열흘 전도 아니고 20일 전도 아니고 며칠 전에 윤석열 후보를 지칭하면서 그 사람이 대통령 되고 한 1년 지나서 그런 얘기했죠. 손가락을 뭐 어떻게 하겠다. 네. 이거는 진짜 너무 후회를 해서 결국 윤석열 후보를 찍은 손가락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분을 며칠 뒤에 단일화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야합으로 볼 여지는 없을까요? 아니 정치인들이 자, 이제 발언한 거 안 홍코나 두 지킨 분 거는 얘기했으니까 홍코나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정치인들이 발언 안 지킨 거요. 그거 여기서 일일이 외울 수도 없고요. 아니 이재명 후보는 말을 그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한 거를 그날 오후에 바꾸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한두 가지가 아니면 하나만 좀 아이고 말씀해 주시죠. 정치인들 그 말 바꾸는 거 자기 입장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막판에 벼랑 끝에서 몰려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2천억 재산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나 무슨 자리 이런 거보다도 이제는 자기가 손을 놔야 되겠다는 절박하면서 놨다 이렇게 충정으로 네. 또 봐줄 수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봉 평론가 말씀하신 벼랑 끝에서 살기 위해서 그 말을 벼랑 동의해요. 끝에, 예. 벼랑 끝에서 살기 위해서. 살아야지 안철수가. 안철수도. 그래서 안철수 한 죽어요 거예요. 그럼? 이게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 입장에서는 사는 명분 이상이 마지막에 어딨어? 살기 위해서. 근데 그 사는 게 죽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과연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분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한테 엄청난 실망감을 줬어요. 이게 그런 대사 있잖아요. 너는 나에게 모욕을 줬어. 뭐 이런 대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지자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의사도 묻지도 않고 무슨 여론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저녁에 그냥 단일화를 해버리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 토론회에서 열심히 토론을 하더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 과연 지지자들이나 이번에 정치 생명이 아니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지지자들한테는 듭니다. 손해를 좀 봤지만 보수파의 엄청난 국민들한테는 선물을 줬다. 그럼 안철수의 앞으로의 정치력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선거가 끝나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 하더라도 안철수 지금 후보가 정치적으로 입지를 잘 다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9일 전에 했던 안철수 후보의 말이 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의 당선은 적폐로의 교체다. 뭡니까 이거는? 그때 했던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철수가 이제 그 말이 오락가락 한 거는 맞아요. 근데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일관된 신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정권 교체는 해야 되겠다. 내가 하든지 아니면 윤석열하고 같이 하든지. 그러니까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과는 같이 못하겠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거는 안철수가 5년 동안 일관된 원칙이었어요. 저는 이번에 단일화에 정권 교체만큼 명분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단일화에 대한 배경 또 의미 이런 거 좀 찾아봤는데 최진봉 교수께서 조금 전에 영화 대사를 인용하셨어요. 네, 그랬죠. 김영철 씨 네, 김영철 대사 씨 대사, 너는 맞습니다.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랬더니 이봉규 평론가님은 국민한테 선물을 줬어. 그렇죠. 너는 나에게 넌 모욕감을 나에게 줬어. 선물을 주었어. 이 영화 대사 오리지널로 한번 들어볼게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알겠습니다. 예, 저도 자, 하나 지금-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범죄와의 전쟁인가요? 네. 그 최민식 씨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일할 줄 알았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 한번 네 분들 의견 좀 들어볼게요. 한쪽에서는 역풍이 불 것이다. 또 다른 쪽에서는 윤 후보의 지지율이 추가 상승할 거다. 자, 네 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봉규 평론가부터 들어볼게요. 네, 뭐 압도적으로 여론이야 압도적으로 이기겠죠. 근데 이제 관변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관변 여론조사요? 관변 여론조사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민심은요. 진짜 그쪽에 이제 왼쪽에 계신 분들은 일부러 오른쪽을 안 보려고 그러니까 오른쪽의 여론을 모르세요. 근데 오른쪽의 여론은 지금 폭발적입니다. 오늘 아침에요. 난리가 뒤집어졌어요. 전화통이 불이 나고 제가 뭔데 그냥 유튜브 하는 방송인 뿐인데 아유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문자도 많이 오고요. 아, 그리고 지나가는데 막 걸어가는데 이거 국민들이요, 시민들이 이봉규 그냥- 평론가 알아보시고 아니 이거 모자 쓰니까 좀 알아보는데 몇 분이 몇 명 안 만났는데도 와 뭐 만세 부르는 분도 계시더라고. 문자도 많이 오고. 아 그럼. 안철수 후보가 2만 통 받았던 문자처럼. 에이 이거 왜 이래? 그거는 단일화라고 단일화하라는 압박. 압박. 아니 이건 단일화하라는 압박에 국민의 안철수 문자 후보가 폭탄이었고 불쾌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아, 나올 이거 것이다. 있다. 네. 서정 변호사님. 제가 보기 그 87년 민주화 이후에 최고 득표율을 갱신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51.6%로 최초로 과반 대통령이었죠. 이번에 윤석열, 안철수 합치면 51.6%를 깹니다. 저는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과반 득표로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한다. 이렇게 예상이 돼요. 51.6%를 깬다. 이거 제가 적어놨어요. 예, 저는. 3월 10일 이후에 체크할 겁니다. 저는 예? 저는 이게 유시민 위원장은 500원은 안 걸어요. 제가 최소한 이게 한 50만 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누구한테 거시는 겁니까? 이 프로에 제가 내겠습니다. 2%에. 자, 홍코너 얘기 들어봤고요. 청코너 얘기 들어볼게요. 단일화 시점이 너무 늦었고 명분이 적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지지층 지금 한 10% 미만의 그 지지층을 보게 되면은 대체로 거대 양당 후보에 비토하는 반대하거나 그다지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정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절대 찍지 않을 후보가 누구인지를 봐야 될 텐데 현 시점에서는 이재명을 비토하는 층이나 윤석열을 비토하는 층이 엇비슷하다. 그래서 이 두 층이 투표를 아예 안 하거나 하더라도 자기가 비토하는 그 상대편 될 것 같은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다는 점에서 5대5로 갈린다면은 뭐 단일화 효과라는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지지층을 보게 되면은 2030 세대가 많습니다. 네. 이 현재 어떤 정치 진영 논리나 또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분들이 이제 주축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가 이제 안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표를 안철수 후보에다가 네. 할 수 있고 이미 그렇게 되면 이제 용지는 다 사표가 나왔으니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사표가 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한번 내 표심을 드러내겠다라는 분들도 최진봉 교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봉규 평론가님 본인 좋아하신 분들만 만나셔가지고 한호 받고 뭐 뒤집어졌다 하시고 이러시는데 최진봉 거기도 교수님은 마찬가지예요. 다니면은 이봉규 평론가 마냥 뭐 이렇게 그런 사람 활발해지고 그런 분 없습니다. 안 저는. 계세요? 그냥 조용히 와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 그게 해야지 아니라 이제 한호하고 아니 막 이런 단일화 사람 어디 된 다음에 있습니까? 단일화 된 다음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김영민 평론가도 이미 다 많은 부분 얘기했는데요. 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 지금 한 6에서 7% 정도 사이인 것 같은데요. 이미 유권자들의 단일화는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 할 때부터 이건 단일화가 안 된다고 대부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쪽을 지지했던 분들은 다 글로 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다가 싫은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고 그러니까 제3지대라고 안철수를 지지했는데 안철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실망감이 컸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게 반드시 윤석열로 단일화됐다고 해서 안철수도 똑같구나. 정치 야합하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다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반반 나눠질 가능성도 있고 또 아까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지지층이 그대로 갈 거라는 생각은 정말 순진한 따발총은 생각이세요. 따발총이구나. 근데 요 말은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단일화 효과라는 게 이게 있습니다. 교통방송이라도 조심스러운데 단일화를 하면은요 부정선거가 못 쳐들어와요. 근데 단일화를 안 하면 핑계거리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단일화 효과는 이것도 엄청난 효과다. 다시 말해서 표의 우파의 단일과 하고 중도표까지 쓴 다음에 부정선거까지 못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서종욱이 변호사가 얘기한 51.6% 깰 수 있다에 저도 네. 동의해요. 제가 알겠습니다. 저 고향 후보로서 저기 잠깐만요. 이봉규 평론가님. 네. TBS 교통방송에서 조심스럽게 하실 말씀 없습니다. 마음대로 그렇습니까? 말씀하시면. 아, 근데 예, 이제 예. 한 가지 제가 좀 추가하고 싶은 말이 우리 저 이봉규 선배님의 고향 후배, 춘천 후배로서 나 아버지 고향으로 바꿨다니까 예. 자꾸 제가 기분 좀 한 가지- 나빠서 아버지 고향으로 한 가지 첨언 좀 바꿨어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정투표는 우리 저 이봉규 선배님이 총선 계속 사전 말씀하셨죠. 투표가 이제 네. 부정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사전 투표 반대하시는 건가요?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사전 투표 안 하십니까? 아니, 나는 저 당일 투표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도. 지금 윤석열 후보는 사전 투표하라고 하는데요. 아니 그건 다른 사람들 얘기고 나는 예. 웬만하면 당일 투표해라.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사전 투표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확진자가 돼도 휠체어를 타서라도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그 지역 그 투표소에 몇백 명 많아봐야 몇백 명이에요. 네. 전국적으로 40만 가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당일 투표하시라.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노래를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미리 각자 지지하는 후보에게 보내는 응원과 네 분한테 선곡을 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최진봉 교수님 어떤 노래 선곡해 오셨어요? 저는 오 필승 코리아를 선곡해놨습니다. 누가 부르는 거죠? 이거 원래 저는 누구야? 윤도현. 윤도현이 부르는 건데. 필승 코리아. 네, 네. 근데 버즈라고 돼 있어서. 네. 버즈 버전도 좋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좋죠. 지난번 이 2002년 선곡 월드컵, 이유는요? 월드컵 때 우리가 이제 4강 신화를 이뤘지 않습니까? 이게 저한테 이제 물어보기를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는 응원가를 좀 선택해 오라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한테 이 응원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예.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윤석열 열심히. 응원가 같은데. 아닙니다. 홍커너 분들 이 선곡 어떻게 보세요? 좋습니다. 이거 윤석열 응원가도 돼요. 우리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거 아니 아닙니까? 선곡자는 최진봉 교수가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네. 후보를 위한 기분 필승 좋아요. 코리아 네, 곡으로. 좋아요. 그래도 네. 좋습니까? 네, 좋아요. 서주혁 변호사는 예. 괜찮아요? 예. 네. 자, 그럼 자 최진봉 교수님 이재명 후보에게 한마디 하면서 DJ처럼 곡 소개까지 좀 해주십시오. 큐. 이재명 후보님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의 선택만 보시고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미지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국민들의 여망을 모아서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버즈입니다. 오 필승 코리아 2002년의 재현입니다. 20대 대선 특집 긴급 대토론 명불허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봉규 평론가, 최진봉 교수, 김영민 평론가 네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 곡 소개 네. 필승 코리아 정말 이 들으시고 문자가 제가 많이 보내주셨어요. 유재순 청취자께서 예. 최진봉 교수님 목소리도 좋고요. 설명도 논리정연하게 항상 잘해줘서 좋습니다. 유재순 씨라고 혹시 아는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칭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네요. 8018님. 아전인수 최 교수의 최적합한 단어군. 네. 약간 씁쓸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누군지 이름이 없군요. 이봉규 선배가 보냈다는 그럴 소문이 수도 있어요. 있어요. 밖에 가셔서 잠깐 보내신 제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커뮤니티에 여기 나간다고 올리고 오면은요. 예. 70만 구독자니 여기 폭탄 쏘면 여기 마비될까봐 내가 광고를 안 했어요. 광고하면 큰일 나 여기 근데 진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주 김용민 여기서 못 나가. 아니 근데 몇 분 오신 것 같아. 아니. 네. 광고를 안 이봉규 했어요. 선배가 막 그 안 했어요. 전화기를 조작하시더라고요. 네, 그 문자 보내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자 이제 20대 대선 특집 긴급 대토론 명불허전 3부 시작하면서요. 이봉규 평론가께서 골라온 노래 한 곡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들려주고 싶은 응원가입니다. 어떤 곡 선곡하셨어요? 저는 이제 살아봅시다. 김은국 씨 노래인데요. 왜요? 이 노래가 그 작년에 나온 걸로 아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노래 좋아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너무 살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살아보자. 코로나 때문에도 못 살겠지만 폭정과 그다음에 더한 폭정이 오면 이거 큰일 나니까
좀 국민들 살게 해주세요. 예. 살아봅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봉규 선배님은 들이대요. 이봉규 선배님 어디서 폭정을 아 쓰셨어요? 선배라 그러지 마. 좀 그러면 듣기 거북해. 아, 이봉규 평론가님 아까 최진병 교수 한 것처럼 네. 윤석열 후보에게 메시지 전하면서 DJ처럼 곡 소개까지 해주세요. 네, 윤석열 후보님,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5,200만 국민이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살게 꼭 시대의 요청을 받고 나오셨잖아요. 정치인도 아닌데 우리 국민들 어루만져서 살게 해주십시오. 살아봅시다. 김은국의 살아봅시다 합니다. 듣겠습니다. 노래 들이대. 이봉규 평론가의 선곡으로 김은국 씨 살아봅시다 들었습니다. 김은국 씨가 의외로 노래를 잘해요. 아 잘해요. 드럼도 잘 치. 원래 드럼하고. 그렇죠. 아 시원하네 노래 아주. 자, 이제 두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어제 열린 20대 대선 후보자들의 마지막 법정 토론회 네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각 후보의 토론 점수를 매겨본다면 김용민 씨부터 한번. 어제 그 이재명 후보는 모든 걸 다 정책, 민생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내놓고 또 다른 후보들과 정책 그 차별을 시도하려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계속해서 대장동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멘트는 또 이 사촌 조카인가요? 사촌 조카에 대한 그런 변론을 트집잡는 이런 행태를 보여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그 1위와 2위가 누구인가? 통상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1위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있는데 오차 범위 안에서 그런데 아니 1위 후보가 2위 후보를 막 공격하고요. 2위 후보는 통합을 얘기하고 정책을 얘기하고 또 민생을 얘기한다는 거. 지금 여론조사가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 그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어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도 역시 민생이었거든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충분히 호응해주는 그런 이재명 후보의 토론이 아니었나. 또 거기에 좀 변호사님. 반하는 네. 윤석열 후보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점수는요. 윤석열은 이제 그 100점, 이재명은 0점. 아 0점. 왜 그러냐? 빵점까지. 왜 그러냐? 이렇게 극단적이야. 항상 그 판정성으로 이길 때는 점수를 매깁니다. 근데 어제는 윤석열의 KO성이에요. 결국에 엎어컷 세 방에 KO는 100대 0이죠. 점수가 필요 없어요. 판정패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대장동 엎어컷, 그다음에 조카 변호 엎어컷, 그다음에 재판거래 권순일 엎어컷. 이걸로 이게 이재명 후보 KO된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제가 이게 잘 들어보니까 완전히 꿀을 바른 입술, 칼을 감춘 혀입니다. 입술에 꿀을 발라서 교묘하게 국민들한테 뭐 해줄 것처럼 기본소득부터 이게 포퓰리즘이에요. 그리고 이게 혀에 칼을 감추고 윤석열 후보 특검해가지고 이게 대통령 되고 나서도 뭐 책임지겠습니까? 동의합니까? 5번 외치잖아요. 이게 반정선거입니까? 대통령 된 사람 책임지게. 이게 바로 꿀을 바른 입술, 칼을 감춘 혀다. 그 점수는 100대 0. 구밀복검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많은 척해서 좀 죄송하고요.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님, 근데 마지막 구분에서 이제 대장동과 변론 이야기를 꺼냈는데 사실 어제 토론 주제가 사회 분야 이쪽 아닙니까? 네. 좀 약간 이 주제에서 좀 벗어났다는 그런 생각은 좀 안 드셨는지요? 전혀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예를 들어 이게 대장동은 우리 국민의 그 부동산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아픈 데는 계속 때리대요. 때린데 또 때려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청코나의 최진범 교수님은 그러니까요. 정말 서정욱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윤석열 후보나 진짜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으신가. 아니 사회 분야 얘기한 대장동 얘기를 왜 꺼냅니까? 이거 토론회 할 때마다 그 국민들이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 네거티브 하는 거를.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관련해서 이슈에서 녹취록 얘기하신 녹취록에서 윤석열 이름 나와가지고 다 죽는다는 얘기 2번이나 나왔습니다. 관련된 얘기도 많고요. 근데 그거 지금 하려면 네거티브 해야지 왜 여기 와서 그 토론 자리에서 그 규정한 시간에 정책 얘기 안 하고 그 얘기하고
또 뭐 예를 들면 그 뭐 조카 관련된 변론도 그래요. 아니 이재명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변호사가 그 피고인 변호하잖아요. 서정 변호사 피고인 변호하시잖아요. 물론 사건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변호사 윤리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본인이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니까 변호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정책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장동 얘기 꺼내가지고 저는 그거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검도 그래요. 반장선거라니요. 아니 특검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뒤에 백드롭에 특검 거부한 사람이 범인이다. 그런 글까지 올려놨었습니다. 그럼 당당하게 특검하자.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어제는 5번 얘기했는데 수사라고 하는 건 검찰 수사를 저는 생각해요. 에이. 특검하고 검찰 수사는 다른 거잖아요. 특검 수사나 특검은 하자 반대한 사람이 그러면 누군데, 하자고 지금까지. 아니 반대한 적이 없어요. 문제한 사람이 누군데, 제 아니, 발언 어제 다수당이 그렇게 지금까지 공개해놓고 잠깐만요. 저 발언 일주일 시간- 남겨놓고 그렇게 제 발언 비겁하게. 시간- 자, 선배님. 에이, 이거 왜 선배님, 이러나, 이거. 발언 시간이라고. 기회를 제 발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라고요. 알았어. 제 말씀 주도권 토론 좀 기다리세요. 네. 그래서 특검도 그렇게 본인들이 하자 그러다가 갑자기 5번이나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5번 정도로 뭐 합시다 하면 되지 이러면 되지. 뭐 이게 장난입니까? 뭐 이런 아니, 식으로 이거 해가지고 보세요라고 넘어가고. 했어요. 이거 그러면요. 보세요. 뭡니까 대체? 자 이봉규 평론가님의 점수도 좀 듣기 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밤에 나왔던 그 토론에서 나왔던 그 장면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후보가 나라 미래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좀 우습게 가볍게 보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어?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특검하자니까요. 지난 2월 25일 우리 TV 토론 이후에 다 나온 자료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새로이 언론에 나온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님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떳떳하면 수사가 동의하세요. 이루어져야죠. 특검해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를 특검에서 지금까지 안 결과가 하고 있다가 나오면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십니까? 당선돼도 책임지죠. 네.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날선 공방의 두 후보의 토론이었는데 아니, 왜 자 그럽시다라고 김용수님 말을 얘기하다가 네. 요걸 듣게 됐는데 네. 맞아 음. 예, 점수를 매겨보는 거거든요. 이제 윤석열 후보 했고 이재명 후보는 아 점수요? 네. 저는 아까 점수를 좀 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서정욱 변호 똑같이 100대 빵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하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저는 그러면 점수 다 매기신 거죠? 저 점수는 안 매겼는데요. 아, 점수 매겨. 저는 아까 안 했구나. 이재명 후보 51.6점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최다 득표율이라면서요. 그게 51.6%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마지막으로 예. 이봉규 평론가님 두 후보의 토론 점수요. 점수 이제 100대 50. 왜 50이면 과락이에요. 낙제인데 자꾸 그 이제 지금 특검 안 받는다고 지금 시비 건데 이재명 후보의 어저께 그 특검으로 몰아가는 거는 굉장히 야비한 겁니다. 여태까지 특검을 뭉개고 180석 압승을 압도적인 자기네들이 날치기는 다른 건 날치기 다 해놓고 여태까지 특검을 뭉개놓고서 이제 와서 일주일 남겼는데 이제 특검하자면 그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사하자는 얘기 됐고요. 그다음에 김영민 평론가나 이제 진봉 교수가 정책 진봉 교수 아니 이름 바깥에가 봉자 기분 나빠서 뺐어요 내가 자꾸 그저 정책 토론 뭐 얘기하는데 정책 토론은요 정책을 잘할 사람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시대 요청이 지금 이 비리 사법 비리 그다음에 정체성 대한민국 정체성의 위기에서 정체성을 살리고 그다음에 법치주의를 살릴 사람이 누군가를 국민들이 윤석열을 불러낸 거예요. 만약에 정책을 가지고 했으면 안철수를 불러냈겠죠. 그럼 안철수가 훨씬 점수가 지지율이 높을 텐데 국민들은 지금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한미동맹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대법원 검찰이 이 법을 무력화하는 거 지킬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을 봤기 때문에 대장동 비리 사건 뭐 각종 비리하고 싸우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고 그거에 걸맞게 국민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저께 그런 토론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봉규 그러니까 평론가님.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예요. 화는 내지 마시고 건강하게. 아니 저 화를 돋구잖아요 앞에서 자꾸. 선배님. 선배님. 혹시 뭐 혈압 그럼 같은 봉짜 빼요 저 최진보 교수라고 그래 그냥. 혈압 같은 건 없으시죠? 저 정상이에요. 저 인간들만 만나면 혈압이 올라요. 어제 이제 TV 토론 청코 나온 코너에 계신 각각 이 두 질문. 분의 점수를 좀 들어봤는데 역시나 이제 상반된 점수를 매겨주셨는데 아 이거 안 자, 물어보십니까? 이어서 이제 점수 이제 다 끝났고 자 어제 토론과 관련해서 이봉규 평론가께서 이제 특검 주장 이제 와서 특검 주장을 이재명 후보가 하는 것은 야비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볼게요.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야비한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특검이 왜 무산됐습니까? 민주당이 반대했어요? 어디서 그런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서정욱 변호사 민주당이 반대했습니까? 아니 명확하게 하세요. 특검법을 처음에 국민의힘이 가져왔을 때 특검법 안에 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이재명 후보 관련된 내용만 들어있었어요.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거 거기 특검 범위 안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하자 그랬습니다. 뭐든지. 그럼 바꿔야 되잖아요. 특검법 처음에 국민의힘이 가져온 거 부산저축은행 빼고 윤석열 관련된 거 다 빼고 이재명 후보 관련된 것만 특검하자고 하니 이게 정상적인 특검입니까? 그래서 법사위에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법사위에서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 국민의힘이 가져온 특검법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그 특검의 추천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논란이 있어서 통과가 안 된 것이지 그게 왜 국민의힘은 하고 나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통령이 정책에 잘 몰라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니 대통령 이름 수사만 잘하면 됩니까? 윤석열 후보가 뭘 몰라요?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정책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대의 요청도 정책입니다.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국가가 잘 운영될 수 있는 능력과 정책을 갖는 게 필요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에 나빠도 머리 빌리면 된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빌릴 머리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거기까지 잠깐만요. 따발총을 잠깐 좀 쉬어주시고요. 자 지금 최진병 교수 청코나의 최진병 교수께서 국민의힘 쪽의 특검안이 일방적이다 하시는데 자 홍코나의 서정욱 변호사님.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평소에 쓰는 말을 흉내내서 반박하면요. 내가 이게 특검하자 했더니 진짜 특검인 줄 알더라. 옛날에 내가 박근혜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이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특검은 이게 무늬만 특검이고 진짜 특검이 아니고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작심하고 네 가지를 지적하더라고. 대장동에서. 첫째, 유동규, 김만배, 정진상, 김용희, 도원결이 의형제 맺은 거. 두 번째, 나무기가 뭐랬습니까? 내가 이게 조금만 더 일찍 들어왔으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 못 됐을 것이다. 거기 두 번째. 그 결정적이지.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이재명 후보는 돈 1,000억에만 관심이 있지. 1,000억만 우리는 챙기면 돼. 그건 나머지는 없다는 거. 그걸 세 번째 했고요. 마지막으로 정민용 변호사가 원희룡 본부장이 그 경인고속도로 면에서 서류 있잖아요. 직접 이재명 후보 만나가지고 결재받은 거. 이 네 가지를 윤석열 후보가 공개했고 결국 대장동은 이재명 후보의 무덤이다. 네. 저는 이게 옛날부터 그런 주장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통 평론하시는 분들 한 세 가지 근거를 내세우시는데 오늘은 네 가지나 준비해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네 가지 주장했어요. 자, 아니 그럼 김영일 특검하자고요. 평론가님. 특검하자고요. 그리고 합시다. 특검을 하려면은 그 대장동 지금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화천대유 등 하여튼 대장동 개발업체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800억대 부실 대출을 받은 거 이거 지금 윤석열의 대검 중수부가 그 수사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게 덮은 부분까지 다 살펴봐야죠. 1,800억 없이 어떻게 그 대장동 개발이 가능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하자는데 그걸 못 하겠다고. 아니 그 뭐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감춰진 비리를 들춰내고자 하는 건데 그걸 왜 막아요? 반대하고. 전 그리고 이 수사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대장동 이슈 하나만 갖고 1대1 토론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1대1 토론 이 이슈에 한해서 그러면은 아마 충분히 그리고 뭐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특검도 그 자리에서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당장 합시다. 왜 그 말 못할까요?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수사한다 봅니다. 하자고 그랬잖아요. 수사. 그리고 가증스러우니까 그 얘기는 안 한 거고 여태까지 뭉갠 사람이 그 얘기를 주장하니까 가증스럽다. 왜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가증스러운 게 아니고 수사를 지금까지 국민에서 뭐라 그래서 검찰 수사 못 믿겠다고 특검하자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수사를 하자 그러면 검찰 수사하자는 거잖아요. 특검하고 반대되는 거니까. 자, 특검은 그러면 특별히 하는 거잖아요. 대선 끝나고 바로 특검 갑시다. 아니 예? 여기서 갑시다. 합의한다고 될 문제가 윤석열 후보가 합의를 해야지. 윤석열 후보가 오케이 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하면 그리고 돼요. 서정욱 변호사 윤석열 후보가 한 4가지만 얘기하는데 또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 관련해서 대장동 관련 녹취록에 예를 들면 윤석열 내가 가지면 카드면 죽어. 윤석열 영장 치면 죽어. 그거 이런 얘기 지들끼리 나왔잖아요. 얘기한 건데 뭘. 아니 그것도 그렇게 지들끼리 얘기한 지금 거죠. 핵심 관계자들 아니라고 얘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여기 그것도 핵심 관계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자기 편한 과열됐습니다. 것만 갖고 자. 얘기하고 자, 그러면 제가 진행자 입장에서 어제 그 특검하자고 그랬더니 책임지겠냐 그랬더니 답변을 어떻게 했죠?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약간 특검하자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윤석열 후보가 안 했는데 홍콩에 계신 분들은 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특검합시다 이렇게 동의를 안 했을까요? 범인은 수사 받으면 그냥 나오는 건데 수사 민기적거려. 그다음에 특검도 압도적인 이 다수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기적거려. 그리고 이제 며칠 남겨놓고 이제 특검이 며칠 사이에 되는 일입니까? 3월 9일까지 결정은 될 수 있어요. 최일구 앵커님 대답해 보세요. 지금 특검 받으면 또 결판이 날 수 있습니까? 3월 9일 전에?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말도 안 되는 특검을 얘기. 끝나고 하자고 제안한 거잖아요. 선거 끝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특검하자고 얘기한 거고. 그냥 그게 가증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다수당 자꾸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감옥 가야 잘 되는데 들으세요. 전부. 다수당 얘기하는데 만약에요. 진짜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특검법 만들어 통과시키면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선 전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어떻게 그걸 합의를 안 하고 특검법을 통과시킵니까? 그리고 저 대장동 관련해서 말이죠. 이재명 후보가 뭐 1원이라도 받은 뭐 그런 정황이나 뭐 무슨 근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황이라도 있으면은 이 논의가 좀 생산적일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나왔잖아요.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부분. 또 나온다 또. 또 나오냐? 이게 아니,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아니, 때문이에요. 아니, 이쪽은 아니, 이 근거를 갖고 자, 얘기하는데 김영민 저쪽은 평론가. 아니 잠깐만. 이재명이 먹었을 거다. 이 내부실 말고 이봉희 없어요. 평론가님 잠깐만. 반론까지만 예. 듣고 예. 다음으로 김영민 가겠습니다. 평론가 혹시 집 사업한 적 있어요? 있었죠. 그때 부동산 소개로 부동산 들어가서 팔았죠. 그럼요. 거기서 그 집 주인의 사돈의 8천 저 가족관계 증명서 띠라고 그랬어요. 전과조회 증명서 띠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무슨 저 대출이 있는 점지 띠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가족관계까지 어떻게 뛰어? 자 누나를 윤석열의 동원해가지고 집이 아니잖아요. 누나를 김만배 집이 동원해가지고 아니고. 그 화천대유 돈을 에이. 지급하려고 했던 그 녹취까지 드러났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하고요. 네. 노래 한 곡 이제 또 듣겠습니다. 자,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네. 또 다음 순서도 있고 그래서요. 양해들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김용민 평론가가 준비했죠.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어요? 예, 저는 사실 우리 윤석열 이재명 후보, 후보를 향한 노래인 거죠? 이재명 후보를 향한 노래기도 하고 예. 윤석열 후보를 향한 노래기도 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효리의 10minutes라고. 근데 예전에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단일화 10분이면 된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10분 만에 이루어진 단일화인지 하여튼 간밤에 몇 시간 만나더니 바로 이게 타결이 됐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음악 깔아드릴 테니까 DJ처럼 어떤 후보한테 한마디 하면서 노래 곡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윤석열 후보의 10minutes. 그런데 여기에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용기 내봐, 다가와, 대권을 가질 수도 있잖아. 네, 요 가사로 해서 응원을 드립니다. 이효리의 10minutes 10분 듣겠습니다. 네, 김영민 평론가가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선곡한 이효리 씨의 10minutes 들었습니다. 김엄마 팬 문자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김엄마 너무 반가워요. 예전에 이수경 파워 FM에서 아침마다 들었어요. 딴 방송 얘기도 합니까 여기서? 그러면요. 예. 네. 규수방 청취자께서 선곡이 좋습니다. 음악을 좀 자주 틀어주세요. 이렇게 좀 보내주셨고. 너무 우리 형님들이 음악이 좀 연식이 오래됐어요. 홍콩에 계신 분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조금 더 홍콩 분들 낮췄어요, 말이에요. 평균을. 예. 지금 김엄마 선곡 이효리의 10minutes 들으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아유, 빵점이에요? 아니 저는 이제 90점 주는데요. 아유, 이걸로 감사합니다. 이제 노래로 한 100점 줘야 되는데 김용민의 그 선곡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10점 깎였고. 근데 그 단일화 과정에서요. 이효리 씨가 성격이 쿨하잖아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살고 다 때려치고 그런 것처럼 어저께 단일화는
쿨하게 안철수와 윤석열의 신뢰로 했다. 아유. 이런 점에서 그리고 이효리 씨 제가 팬입니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90점 갑니다. 과감하게. 그럼 저 마야의 쿨하게를 선택할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어땠어요? 저 노래 좋네요. 뭐 점수- 노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 100점 주고 알았어요. 싶어요. 아니, 서정욱 변호사는 조용필 이후로는 노래를 안 들어요. 노래를 잘 몰라 여기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명불허전 4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시각 3시 28분입니다. 20대 대선 특집 긴급 떼토론 명불허전. 자,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코너 대표가 상대방 한 명을 콕 집어갔고요. 마지막 공격할 기회 드립니다. 자, 우선 봉 교수님. 예. 저는 그럼 서정욱 변호사한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김건희 씨 주가 조작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세 분이 등장을 합니다. A 씨 이제 주가 조작 선수, 그리고 김건희 씨, 최은순 씨, 김건희 씨 어머님 되시는 분이죠. 근데 이 A 씨와 김건희 씨 어머님 된 최은순 씨가 매도를 합니다. 근데 이 간격이 11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매도하자마자 35초 만에 김건희 씨가 그걸 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정 매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두 분 A 씨하고 그 최은순 씨는 그 주가 선수하고 조작 선수하고 최은순 씨는 같은 AP를 써요. IP를 참. 그러니까 HTS로 방식으로 한 거죠. 이게 과연 주가 조작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고요. 제가 짧게 세 가지로 반박하면 첫째, 그때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팔면 딸이 사는데 이게 이익이 있습니까? 어머니하고 딸이 다 들고 있어야지 주가가 올라갈 때 이익을 취하지. 어머니 걸 딸이 사면 어머니는 주식을 팔았잖아요. 딸이 샀고 이익이 없잖아요. 첫째. 자, 두 번째. 이 통정 매매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통정 매매를 수천 번 수만 번 해야 주가 조작이 되지 한 번 내놓은 걸 이렇게 사서 조작이 안 된다. 이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2초입니다. 32초가 엄청 긴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통정 매매는 김건희 씨가 살라고 먼저 주문을 내고 거기에 최은순 씨가 팔아야 되는데 최은순 씨가 주문을 내는데 32초 뒤에 샀어요. 그럼 이게 그 사이 30초 동안에 다른 사람이 사가버리면 이게 통정매매가 됩니까? 통정매매 개념에도 안 맞는 세 가지로 제가 반박하는 거예요. 제가 또 반박을 해보면 사고팔고를 예를 들면 주가 조작하는데 사고팔고 아니 계속 뭐 사든지 팔든지 해야 된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조작하려면 그 주식이 그러니까 열심히 이게 매매가 되고 있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 개미들이 들어와서 그걸 계속 사겠죠. 왜냐하면 계속 상한가를 치니까. 그렇게 만들려면 결국 그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팔고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가지고 그때 팔고 나오는 거죠.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사고팔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 번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차례 통정 매매가 있어진 걸로 검찰의 열람서인가요? 범죄 열람표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이라고 말씀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35초가 긴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보고 그 시간에 그거 살 사람 제가 볼 때 그럼 왜 김건희 씨가 사도록 그 다음에 놔뒀을까요? 그 말씀하시면 그럼 중간에 그거 사갔어야죠 누군가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더 반론 없으시면 이번에는 서정욱 변호사가 청코나의 상대를 골라서 공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평론가님에게 여쭙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 그 네거티브가 심하긴 한데 제가 보기에 그 윤석열 후보가 어떤 게 수사의 편의를 봐주고 김건희 씨를 성상납을 받았다. 한마디로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하고 성상납을 했다. 이런 의심이 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비판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심한 네거티브가 아닌가 이런 제 지적을 해봅니다. 후보가 아니라 저한테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예. 일단 저는 민주당 당원 아니고요. 저기 선거 때면은 길거리에 개도 물고 다니는 뭐 선대위 임명장 하나 받은 바 없는 일반 평민이고 그리고 네티즌일 뿐입니다. 예,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성상납을 했다가 아니라 성상납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거 없이 뭐 소설을 썼겠습니까 제가? 2012년 이전 2012년 3월에 이제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가 결혼을 했는데 그 이전 대략 2년 내지는 3년 동안 윤석열 후보 부부가 동거했습니다. 동거할 수 있죠. 훗날 결혼하게 되는데 동거를 제가 뭐 성상납 의혹 제기하는데 근거로
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된 시점에 김건희 씨는 피의자였고 윤석열 후보는 대검 중수부 과장이었습니다. 검사였던 것이죠. 검사와 피의자가 같이 산다? 그것도 피의자의 집에 검사가 들어가서 훗날 윤 후보가 감찰을 받습니다. 근데 최대집 의사협회장 보수 인사시죠. 이분 같은 경우 2017년에 윤석열 후보의 성추문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감찰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실 대선 때는요. 대선 후보는 모든 질문을 다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 때 바지까지 내렸어요. 예? 대선 아니면 언제 이런 질문을 받겠습니까? 대선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권력을 다 이제 위임받게 되는 건데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 성상납 이 표현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특히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국민이 제기하는 의문이라면 그 의문에 발언 마무리해 주시고요. 동거를 하는데 동거를 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성상납이라는 게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내 갑자기 결혼했다는 점. 잠깐만 있어. 사내 커플들 다 성상납이에요. 그러면 누가 학교에서 CC들 다 성상납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선배님, 같이 살았는데 선배님 얘기는 말이 안 되죠. 나도 동거하다가 결혼했어요. 재혼했는데 동거하다가 결혼했어요. 그럼 성상납이에요? 그럼 축하드립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그럼 사내에서 부장하고 말단 직원하고 대리하고 저 연애하다가 결혼했으면 그게 성상납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상납이라고 하는 것이. 자,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질문을 했으니까 반론을 좀 하시죠. 우리 이봉규 선배님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봉규 평론가께서 더 하실 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요? 뭐 시청자들이 다 아실 텐데요. 뭐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용민 청코너의 김용민 평론가가 홍코너에 계신 분 우리 저 딱 존경하는 꼬집어서 공격해 주시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봉규 선배님께 제가 존경자 빼요.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선배님. 존경해, 진짜? 우리 저 춘천 명동에서 껌 좀 씹으셨던 우리 존경하는 이봉규 선배님. 정권 교체론이 사실 여론조사를 보면은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NBS 조사 결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이봉규 선배님은 정권 교체를 그동안 쭉 주장해 오셨고 아까 말씀 중에 폭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경제 지표로 보나 뭐 언론 자유 지수로 보나 과연 이 폭정이 지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이봉규 선배님은 문재인 정권에서 무슨 폭정이 있었다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전반적인데요. 예. 그 이제 우선 3월 1일 날 광화문에 나온 분들이요. 윤석열을 지지해서 나온 집회도 아니요. 그건 저 신촌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 종식을 규탄하는 집회였는데 야, 그 열기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분들은 뭐냐면 이 나라 지금 망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다음에 경제 불안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코로나 K방역이라는 걸로 해서 소상공인들 다 못 살게 굴었고요. 그다음에 종교의 자유까지 막 흔들어 놓고 K방역으로요.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있다고 그러는데 그쪽에는 언론의 자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쪽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를 못 느껴요. 그래요? 예, 탄압을 받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지표 아까 얘기하는데 지표가 지금 기시천조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권 불과 4, 5년 만에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가계부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진짜 국가 부채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라며.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루 말할 거 없이 국민들이 느끼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은 그래서 윤석열을 불러낸 거예요. 정치인도 아닌 윤석열을 왜 불러냈냐면 문재인의 폭정 이재명 시즌2가 되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 국민들 큰일 난다 해서 기존 정치인들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못 믿겠다. 안철수도 못 믿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치도 안 하는 사람을 불러낸 거예요. 네. 그게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못한 것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폭정이라고 얘기하면 좀 과장 아닙니까? 아니 어느 정도 못했어야지. 그게 아니라 나라 살림을 다 말아먹고 국가 침묵만 보더라도 안보를 다 말아먹었는데 50%는 안 넘었는데 50% 안 넘으면은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IMF는 60, 70까지도 국가 채무를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코로나 시국에 확장 재정을 펼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 관리를 잘했다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논란은 있을지언정 폭정이라는 말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폭정도 폭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약하게 표현한 거로. 김영민 평론가의 이제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최진봉 교수가 다음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몰래 지금 나갔어요 스튜디오로. 자 마지막 주도권 토론 순서 이봉규 평론가입니다. 네, 뭐 지금 제가 하게 됐네요. 김영민 평론가밖에 안 남았네. 예. 해주세요. 아니 근데 아니 솔직히 대답해봐요. 네네. 뭐 토론보다도 네. 만약에 예.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네. 대통령이 된다면 네. 자유민주주의 이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있잖아. 네. 그다음에 안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한미동맹 있잖아요. 네네. 이거 이대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도 많이 망가뜨렸는데 아니면 위험해질까요? 아니면 솔직히 아니 솔직히 사회주의 쪽으로 막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아니 민주주의 아시죠? 자유민주주의. 아니, 이거 알죠.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 이제 불안해서 그래요. 이재명 후보에게 예. 뭐 국가관이 의심된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냈고요, 성남시장 2번 지냈습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뭔가 좀 이 사람은 좀 자격이 아니다 싶은 뭐 그런 단면이라도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가 아니 이게 사드 철수한다 그러지. 그다음에 우리가 안보 같은 것도 위험하게 중국에 붙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등한시하고 일본하고 괜히 왼수질라고 그러고 경제관도 이제 성장보다는 막 퍼주기 해서 국가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자, 성남시 있을 너무 때나 많은데요. 저기 사드만 우선 얘기하자면은 사드는 이제 안보에 관한 이제 궁금증, 의문이신 것 같은데 더 이상의 사드는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미군 장성으로부터 나온 얘기고 전직 장성이었지만은 예편한 장성이지만은 그 사드로 인해서 우리와 중국 사이에 관계가 이 소원해졌다는 점은 아실 거예요. 철수한 기업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셔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국익 우선주의자입니다. 나아가서 공익 우선주의자예요. 그건 전혀 동의 못하고. 국익과 공익. 국익과 공익에 우선하는 가치는 이재명에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처럼은 안 되겠죠, 우리. 네? 그럼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우크라이나처럼 안 자기의 되겠죠. 능력, 자기의 또 효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민주당 내 비주주 아닙니까? 비주주 중에 비주주인데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아니, 못 근데 보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예. 이봉규 평론가님 마지막 말씀 듣고 주도권 토론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낙연을 선택했어요. 대장동 터지니까.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4.4.5의 반칙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억지로 손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또 그 얘기 민주당 나오는군요. 지지자들도 술렁거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가 올바른 거냐 이거죠. 저는 굉장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게 불안해서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것도 좌파 진영에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네. 4.4.5임 얘기는 저 이낙연 후보의 낙선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그 중에 한 분은 또 윤석열 캠프로 가셨고요. 그 당원 당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거를 또 어느 때 결정을 했느냐? 이낙연 후보가 대표될 때 결정한 거예요. 아니 그때는 괜찮고 나중에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제 경쟁을 벌일 때 이게 그 재론된다는 것 자체가 이낙연 후보의 뜻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만 하나만 대답해 주시죠.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네. 이민 간다는 사람 많은데 이민 안 가도 된다고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신 있게. 외국에 살던 분들이 올 겁니다. 대한민국으로. 예, 너무 좋은 나라다 해가지고 올 거예요. 이민이 알겠습니다. 올 겁니다. 네. 자,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얼굴이 이제 두꺼운 게. 이게- 선배님, 인신 공격을 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당신 말이 체격이 좋다 선배님, 이거예요. 모발이 체격이. 많으십니다. 참 독담하겠습니다. 모발 없다 그래. 자 여기까지 주도권 토론하고요. 서정 변호사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뭐 비타민 주사 한 대 맞으시는 거 권장해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서정 변호사 선곡 좀 들어야죠. 그 김민교 씨의 그 마지막 승부 윤석열 후보를 응원하는 노래입니다. 응원하는 좋아요. 선곡. 이게 그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예. 가사 중에 보면 기대만큼 두려운 미래지만 너와 함께 달려가는 거야. 문재인 정권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제가 이게 국민들의 고통과 겪었잖아요. 저는 윤석열 후보와 함께 달려나가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야 된다. 네.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가사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비로소 나 웃는 그날까지 포기는 안 해 내게 꿈이 있잖아. 저는 마지막에 웃는 그날 윤석열의 꿈이 저의 꿈이고
윤석열의 꿈이 우리 국민의 꿈입니다. 네. 저는 자.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뜨겁게 나아가서 활짝 웃을 수 있는 국민이 이렇게 승리를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봉규 평론가께서 아주 흡족하신가 봐요. 표정이 마스크 아이, 너머로 좋습니다. 표정이 아주 흡족하신데요. 아유, 저는 저 이재명 시원하네. 후보에게 이 노래를 바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서정권 변호사 음악 깔아드릴 테니까 자, 한마디 하면서 곡 소개해 주세요. 윤석열 후보님 더 겸손한 자세로 더 낮은 자세로 더 뜨겁게 국민과 함께 승리의 그날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규의 마지막 승부 듣겠습니다. 자, 나와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최진봉 교수 먼저 갔고요. 혓바닥 전쟁 명불허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